다양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학원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거는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다. 인터넷 환경조차 돌아가지 않는 이런 환경? 소름 돋았다. 오늘이 이제 13번째인데 12번 그 모교 대화를 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교육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이 관여되지 않은 부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단계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게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지난 1학기 동안에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원격 교육이 전면화된 것이죠. 우리들의 그 미래 교육이 몇 년 앞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상 초유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온라인 개학이라는 원격 수업을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선생님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과 또 학생들의 참여, 학부모님들의 협조 이런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현장의 힘, 그 변화의 어떤 저력 같은 것, 이 위기가 우리의 미래 교육을 한 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루에 741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그냥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는 거의 잠을 못 이뤘던 상황이었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매뉴얼이 만들어지면서 등교 개학에 이르기까지 정말 매 순간을 아슬아슬하게 보내면서 넘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사실 이번 그 코로나19가 가져왔던 가장 큰 충격은 학교 셧다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학기 때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되 신입생들 중심으로 대면 교육을 권장하는 원칙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대학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교육의 위기를 말할 때, 걱정할 때 우리는 그냥 희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슬로건이 가장 저희가 잘 쓰는 솔루션이 선생님들 사이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전부 다 시작할 때는 공포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안 될 건데 내가 온라인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난 스마트폰도 못 쓰는 교사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냐 이 상태로 참여를 하시는데 동료 선생님들이 나도 원래 못 썼는데 내가 이렇게 돌파했다는 얘기들을 전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새로운 교육이 가능하겠다.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하겠다는 생각. 학생들이 직접 만나고 있는 최태성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해외 사례는 한 원격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출석률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99%의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출석률을 보였고 90% 이상의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배웠느냐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혁신을 이루려면 뭘 봐야 되냐면 본질을 봐야 된다. 새로운 도구나 공학이 혁신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혁신 내 본질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수업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이 후퇴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라인 수업으로 넘어가는 교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를 주목하고 그걸 계속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그 방향성을 놓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해요.
5월 말에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소득 2만 5천 불 이하인 가정하고 가정 연소득이 10만 불 이상인 가정하고 학생들의 온라인 참여 시간을 비교를 해봤더니 10배 차이가 납니다.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 격차가 커지게 되면 이 일탈이나 학교 중도 탈락의 가능성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영상 속 선생님이 잘 알려주신다 한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근데 이걸 2학기에 또 한다고 하니 속 터져요. 이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게 과연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학생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자기가 멍 때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 어느 친구가 이렇게 멘트를 남겼더라고요. 그래도 학원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너무 좀 속이 상했어요. 뭐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터지니까 강제 소환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전에 우리 뭐 했느냐. 몇 년 전만 해도 미래교육이라는 이야기, 뭐 화상교육이라는 이야기 이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인터넷 환경조차 돌아가지 않는 이런 환경? 너무 소름 돋았다. 적으로 많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학기에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다 교육청이나 이제 학교별로 하고 있는 것들을 사례를 모아서 공유하고 좋은 사례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금 이제 우선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본질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어떻게 차별 없이 제공할 것인가. 그 문제에서 선생님들의 이 컨텐츠 생산 능력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30만 건? 2,500만 건이 됐어요. 2학기 때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높여주면서도 아이들에게 정말 다양하고도 양질의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교육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얽혀들었어요. 교육 격차에 대한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 이 취약계층 아이들이 조기부터 좀 필요한 교육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거냐.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교사이거든요. 수능에서 상위 뭐 3% 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교직에 오니까 우수교사 확보에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낭만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직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명의식이라든지 열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력 과잉이다라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현장에 적응을 못한다. 좋은 교사들, 열정 있는 교사들을 계속 유입시키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아내도록 해주는 일. 그리고 또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교육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막 욕하고 비판하고 막 그랬던 공교육의 힘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교육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왔던 거예요. 그저 그 대학에만 목매여 있는 이런 사회적 전반 분위기에서 이젠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도 학교에서 학생다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다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 근데 학교만큼은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미래 교육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핵심이 사실은 역량교육인 거거든요.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진짜로 세상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강조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 학생들의 주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 80%에서 90%는 애들이 졸업하고 가면 소용없을 거다. 그럼 뭘 가르칠 거냐? 자기주도성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거기에서 책임과 결과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학교 교육부터 이게 체계화되어 있어야 돼. 한 가지 또 이 사회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다양성이 증가할 거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갈 텐데 그 과정에서 가져야 될 게 뭐냐.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다. 대학에 꼭 가지 않더라도 그 다양한 자기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 나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에 다양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제도의 개선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날 셀 때까지 말씀들 다 들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우리 유은혜 부총리께서 정책에 잘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기는 뭐 곧 기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항상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행한 비대면 교육 경험을 잘 살려서 잘 발전시킨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우리가 그 혁신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앞으로 이제 이 학기에도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힘들지만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